안녕하십니까. 광고홍보 특강의 주호일입니다. 어, 다들 더웠던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또 습해지고 또 완연한 여름의 날씨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지역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또 더워지는 날씨에 마스크 쓰기도 상당히 불편한데 우리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저희가 광고와 그다음에 매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매체의 마지막 후반부를 좀 잘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는 미디어 믹스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다시 드리면서 저희가 샘플 사례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매체 쪽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강의록도 일단 업로드를 해드릴 텐데 광고와 심리학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오늘 일단 후반부 영상에서 한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기말 일단 저희가 시험을 또 저희가 앞두고 있어서 이제 종강이죠 곧 저희가 오늘 수업까지 또 보강까지 하면 이제 3주가 남았는데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와 다음 주 24일까지 만약에 준비한 그런 그 강의록이 다 진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그렇게 24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그 마지막 주차에는 저희가 일단 시험을 실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말고사와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아직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정리를 하고 있어서 잠깐 방향성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고요. 제가 따로 이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그 수업 시간 전에 소개해드리는 기말고사와 관련된 내용을 일단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말고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건 이 클래스에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교의 지침이 일단 비대면 시험으로 일단은 권고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또 가장 우선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비대면으로 시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은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과사에도 일단 그렇게 공유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잠정적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도 계절학기가 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7월 7일까지가 일단은 기말고사를 보는 그런 일정으로 잡혀 있어서 아마 그 이후에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의 어떤 뭐 계절 학기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강주인 7월 1일 수요일 날 수업 시간 일단 3시 30분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제가 15시 30분에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은 약 1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사실은 저희가 계속 뭐 미션 과제도 했었고, 뭐 그다음에 출석 체크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사실은 중간고사가 따로 과제를 대체를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분량을 하기엔 사실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대면이라고 하는 약간의 각각의 약간 좀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이 또 좀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험과 과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일단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일단 오픈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크게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과제 형식이라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주어진 시간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문제들을 통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이 클래스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 자, 오픈북이면서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시되는 문제를 푸는 것으로 뭐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유형을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시험 보게 되면 뭐 OX에 뭐 단답식의 서술형, 그다음 논술형 이렇게 쓰고 그렇게 제가 제출하는데 제가 유형을 좀 줄이고요. 그리고 제 오픈북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점수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OX 퀴즈나 아니면 단답식 정도 제가 제출을 하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논술형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공유되는 이 클래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클래스에 먼저 공지해드리고 아마 제가 그 6월 24일 저희가 다음 주 차 정도에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정들 잘 참고하셔서 좀 미리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혹여라도 공유가 되고 나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하시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말고사와 관련돼 있는 방향성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 그러니까 좀 빠른 속도로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그 매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이후의 PPT가 광고와 심리학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굉장히 또 저도, 또 스터디를 했던,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가급적이면,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 시간 후반부에 그러니까 이미 설명을 잠깐 드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좀 시간이 조금 약간 타이트하게 좀 쫓기는 바람에 제가 설명을 좀 충분하게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유 있게 설명을 잠깐 드리고 최대한 전반부 영상에서 미디어 부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믹스에 대한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일단 크게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동종 매체 내에서 그다음에 이종 매체 이렇게 두 가지 영역에서의 미디어 믹스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제가 약간 이론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구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 놓지만 실제 모든 그 광고 캠페인에 있어서 이 그 미디어 믹스 전략은 그러니까 사실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동종 매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저희가 플래닝과 바잉에 있어서 자, 유형에 대한 결정, 타입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 비히클, 자 그다음에 유닛 이런 순서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바잉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순서에 해당되는 바로 타입, 유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자, 동종 매체 내에서의 미디어 믹스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만 뭐 저희가 타겟 오디언스가 뭐 20대 여성이다라고 한다라면 뭐 만약에 저희가 지상파나 뭐 이런 지상파의 어떤 드라마나 예능을 지금 뭐 전후 CM을 진행한다 그랬을 때는 각각의 뭐 이제 지상파 지금 3사가 있죠. EBS가 있긴 합니다만 MBC, 뭐 SBS 또 KBS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집행하는 것들을 동종 매체 내에서의 미디어 믹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타임 유형 내에서의 미디어 믹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난번에 집중화 전략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렇죠? 단일 매체를 활용할 때, 자 그것과 또 연동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 매체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는 뭐 MBC, SBS, KBS 지금 비이클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이제 기본적인 4대 매체, 그러니까 저희 뭐 90년대 그러니까 중반에 케이블이 나오기 전까지 95년대 케이블이 등장을 했는데 자, 그 전까지는 주로 텔레비전과 라디오, 신문, 잡지의 클래식한 매체들, 그러니까 전통 매체들을 중심으로 일단은 저희가 미디어 믹스 전략을 짰겠죠. 뭐 TV는 라디오는 이제 지상파라는 어떤 그런 TV 같은 아까 동종업계라고 얘기했었다. 동종 매체가 뭐 TV가 될 것 같고요.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신문, 잡지, 뭐 크게는 인쇄라고 얘기합니다만 과거에는 지상파 영역, 그 다음에 뭐 전파라고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인쇄 영역 이렇게 두 가지의 블로킹으로 해서 미디어 믹스를 대부분 했죠. 왜냐면 다른 매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뉴미디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속속, 뭐 IPTV나 뭐 DMB 또 소셜미디어, 뭐 페이스북, 유튜브나 뭐 종편까지 자,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방송 그래서 뭐 지상파와 TV와 함께 지상파 TV와 또 IPTV 유료 방송이죠. 좀 종편 이렇게 묶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4대 매체 내에서 또 뉴미디어 내에서 이렇게도 사실은 뭐 크게 보면 확장해서 동종 미디어라고 뭐 미디어 믹스라고도 볼 수 있긴 할 텐데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4대 매체 외에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자, 새로운 매체들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자, 등장을 했고요.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자, 온라인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들을 우리는 뉴미디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여러분들이 뭐 저희가 늘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뉴미디어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하고 특성을 얘기할 때는 온라인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다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OH 미디어입니다. 제가 지금 광고 공부 캠페인론에서 여러분들 목요일 수업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5개 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캠페인들을 제가 소개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도 역시 교통 광고나 뭐 지하철 버스, 또 옥상 광고, 경기장 광고 뭐 이런 식으로 자, OH 미디어 내에서도 역시 동종 매체 내에서의 믹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OH 미디어는 뭐 이미 이제 그 해당되는 수업 시간에 들으셨던 분들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자,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이 중에 퍼블릭이죠. 자, 대상으로 5개의 특정한 장소에서 자, 일정 기간, 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 시각적인 자극을 주는 자, 광고물을 총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자, 개념적인 것들 이해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저희가 지상파, 그러니까 방송 영역에 대한 브로드캐스팅에 대한 영역들에 대한 그 역사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61년도에 KBS 지상파가 이제 개국을 하죠. 그래서 자, MBC, 그 다음에 KBS가 개국을 하고요. SBS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90년대 초반에 개국을 했습니다만, 95년도에 자, 우리가 이제 케이블 TV가 이제 개국을 합니다. 개국을 하고, 자, 뭐, 사실 저희가 미디어를 좀 뭐 집중적으로 좀 약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아니긴 합니다만, 처음에 케이블 TV가, 우리나라에서 개국을 한 이유는, 자, 우리가 지상파를 좀 더 안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사실은, 개국이 되어졌다라고 지금 말씀 잠깐 드렸었죠.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자, 지상파와 케이블 역시 전부 다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부 다 전환이 되어졌다라는 것들, 자, 이렇게 좀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자, 스카이라이프, 자, 우리가 일명 접시라고 뭐 많이 합니다만, 자, 안테나가 자, 이제 접시 안테나. 그래서 우리가 뭐 도서상관이나 뭐 이렇게 농어촌 지역에도 이제 우리가 끊김없이 그 다음에 다양한 채널들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또 열리게 됐죠. 자, 그리고 자, 뭐 위성과 지상파 DMB가 역시 일단 또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80년대 89학번이니까요. 80년대와 90년대를 그러니까 사실은 살아오면서 야, 다니면서 텔레비전을 보면 어떨까라는 진짜 그 공상과학과 같은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바로 구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내 손 안에서 지상파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션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뭐 지상파 DMB 무료로 좀 제공되고 있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보지 않으시죠. 뭐 웨이브나 또 아니면 TV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플랫폼으로 좀 다 전환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 어찌되었던 자, 우리가 흐름상 보면 2005년도에 자, 이렇게 DMB가 등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PTV가 역시 2008년도에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아시는 자, 이통 3사가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사업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자, 이제 통신의 어떤 영역에서 이제 방송의 영역까지 이제 진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컨버전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융합의 시대, 컨버전스의 시대가 통신과 방송의 융합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요. 자, IPTV가 이제 그 사망을 열었고, 자, 그다음 종편이 또 일단 11년도에 또 개국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아시는 자, 우리 일간지 중심의 주요 3대 일간지와 그다음에 경제지 중에 매일경제가 이렇게 4개사가 일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문 광고가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역시 제가 또 다른 뭐 방송의 영역까지 이제 진출하게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자, 저희가 89년도만 해도 뭐 제가 이제 살아왔던 시대이기 때문에 자, 지상파밖에 없었는데 자, 졸업쯤에는 케이블이 등장을 하고요. 졸업 이후에는 자, 이렇게 좀 다양한 매체의 영역들이 자, 방송이라는 어떤 그런 영역 내에서 자, 등장했다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좀 주요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래서 방송 매체의 미디어 믹스 그러면 아까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MBC, SBS, KBS만 이렇게 저희가 비이클만 묶으면 됐는데 자, 지금은 자,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저희가 미디어 믹스라는 입장에서 좀 더 확대가 됐다는 개념적으로 확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저희가 한번 현재 지금 현안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 것 뿐인 거지, 자, 일상에서 여러분들 뭐 미디어 플래너들이, 계속해서, 자, 광고주들한테 어떤 그런 뭐 애니얼 피트를 하거나 또 아니면 특정한 캠페인을 진행을 할 때, 많이 그러니까 실제 진행하는 어떤 그런 믹스의 형태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자, 일단, 요거는 뭐 제가 지금 전체 풀 페이퍼에서 일부만 제가 좀 뽑아온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소 제가 낯설 수 있긴 합니다만, 제가 방송에 대한 미디어 믹스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일단 잠깐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제가 그 부분만 제가 좀 추려봤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쭉, 여기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 오토 서비스라는 어떤 그런 광고주였는데요. 자, 이제 오토 서비스가 이제 런칭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로 여행 관련돼 있는, 자, 그런 우리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쟁 PT 때 사용했던 그런 전략 중에 하나였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집행 채널을 우리가 방송에서 뭐 선정을 하다 보니까, 자, CJ ENM의 우리 케이블의 가장 메모드한, 자, 그런 우리 MSO라고 하죠. 그래서 자, 우리 CJ ENM의 주요 채널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종편 채널 중에서도 JTBC 이것들을 단독으로 활용을 해서 일단 그러니까 메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노출 빈도나 효율성의 보완을 위해서 기타 채널을 동시에 운영한다라고 일단은 플래닝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도 이제 그러니까 스타컴이라는 대행사랑 미팅을 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만, 실제 지금 현재 과거에는 지상파와 MBC와 뭐 SBS가 뭐 사실 이제 가장 메인으로 자, 방송 영역의 어떤 미디어 믹스를 할 때 제안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케이블의 TVN이 어떤 시청률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종편 중에서도 JTBC의 시청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TVN과 JTBC의 어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자, 진행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과 한 4,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달라진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JTBC하고 CTVN을 중심으로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노출 빈도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자, 다양한 케이블의 영역들의 매체들을 자, 활용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 현업에서 사용하시는 전략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종 매체 간에 대한 혼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종 매체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아까쯤에도 잠깐 소개해드렸었습니다만, 자, 4대 매체에서도 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TV와 라디오와 신문 잡지를 같이 혼합했던 것들이 일종의 이종 매체에 대한 혼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전통 매체인 4대 매체 시절에도 역시 있었던 개념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때는 물론 뭐 매체 간의 혼합에 대한 믹스라는 개념들을 뭐 활발하게 썼던 그런 뭐 시대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왜냐면 믹스가 이제 매체 유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러니까 활성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찌되었던 그러니까 저희가 개념적으로 이제 소급 적용을 해보더라도 이미 4대 매체 시절에도 이종 간의 매체에 대한 어떤 혼합 전략들은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4대 매체가 있었던 시절 플러스 뉴미디어, 자,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가 등장을 하고, 자, 물론 OH 미디어는 제가 사실은 뭐 학교 다닐 때 4대 매체밖에 없었다고 했던 시절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많이 공유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듣보잡 매체였죠. 그러니까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긴 했겠습니다만, 자, 어찌되었든, 자, 우리가 개념적으로 볼 때는, 자, 전통의 4대 매체, 그 다음에 새로운 뉴미디어,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그 다음에 OH 미디어가, 자, 이런 매체의 어떤 여러 가지 유형의 타입들을 자, 이제 섞어가는 어떤 전략들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난번에 단매체 전략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 다양한 매체들을, 저희가 소비자적인 관점,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PMN 전략, 퍼스널 미디어 네트워크 전략과 함께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 모든 영역에서 광고 캠페인에 전략적으로 쓰고 있는 미디어 전략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러면서 자 소개를 해드렸던 게 제가 아마 이 부분을 아마 제가 소개를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건 이제 제가 아마 제가 지난번 출석 미션 과제 때도 한번 제가 과제를 내드렸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체 목표는 광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그 하위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자, 그러면서 기획과 그 다음에 바잉의 두 가지의 영역으로 크게 나눠지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뀐 환경, 즉 뭐냐면 매체가 이제 늘어났잖아요. 특히 디지털 매체가 등장을 하면서부터는 우리가 매체에 대한 목표 자체가 과거에는 브랜딩이 가장 그러니까 뭐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매체 목표였더라면, 자, 지금은, 자, 브랜딩과 함께 이제 퍼포먼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자, CPI 같은 경우가 약간 퍼포먼스 개념의 일단, 매체, 어떤, 뭐, 미디어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매체가 등장을 하면서부터는, 그러니까 CPI,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CPC라고 해서 클릭당 단가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좀 더 이제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나의 어플들을 다운받아서 실행도 해보길 간절히 원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리워드 상품이라고 하는 보상 상품 중에 CPI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어떤 액션, 특히 내가 다운을 받게 되면, 인스톨레이션, 다운을 받게 되면, 자, 뭔가 보상을 주고, 광고주는, 자, 그 인스톨된 그 비율만큼만 광고비를 지출하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되게 광고주가 메리트 있을 만한 그런 그러니까 왜냐면 과거에는 그런 사대 매체에서는 없었던 그런 가격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자 그런 유형들의 자, 매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즉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자 그런 뭐 플랫폼 비즈니스나 자 이런 어떤 영역들의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미디어 믹스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배고파라가는 자 어플이 자 처음에 런칭을 하면서 그 아시는 것처럼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 또 배달통과 같은 일단 배달 어플들인 거죠. 그래서 자 이름도 배고파예요. 강호동 씨가 모델이었고요. 그래서 자 지난해 이제 저희가 런칭을 해서 진행했었습니다만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웹을 런칭을 하면서 설치 유저를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광고 캠페인이요. 그러다 보니까, 자, 브랜딩도 같이 시작을 해야 되고요. 왜냐면 전혀 듣보잡이었던, 듣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그런 어플들이, 자, 신규로 런칭을 하다 보니까, 자, 어떤, 자, 어플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브랜딩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동시에 어플을 자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앱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저희가 이제 진성 유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나올 때 잠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결과적으로는 브랜딩과 퍼포먼스를 같이 가야 되는 전략들을 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떤 환경이라는 거죠. 런칭을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었고요. 이 내용도 사실은 실제 배고파 어플이 출시될 때, 그 디지털 광고 대행사에서,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서 실제 광고주에게 좀 제안했던 내용들의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KPI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핵심 성과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얼마나 효율성 있게 가성비 좋게 자, 달성할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설치 수에 대한 증대, 어플 많이 늘려야 되는 거, 그다음 회원 가입, 뭐 자연스럽게 이제 인스톨하게 되면 회원 가입에 대한 부분을 유도를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설치 단가, 즉 많은 마케팅 비용을 활용하지 않고도 자, 일단 어플을 많이 다운받을 수 있게끔 자, 이런 전략들을 자, 대부분 사실은 많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목표로 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워드형 캠페인을 이제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CP2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익스큐션을 얘기를 하는 건데 단순하게 이제는 다운만 받아갖고는 이제 광고주가 성에 안 차는 거죠. 다운은 받았어. 근데 뭔가 어플에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하던, 뭐, 주로 이제 회원가입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그렇게 해야지만 좀 더 지급을 해주는, 그러니까 어떤 보상에 대한 부분들, 또 아니면 광고주도 역시, 자, 그렇게 익스큐션을 해야지만 뭔가 광고비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렇게 청구하는 어떤 형태로 또 이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두 가지 개념이 다시 등장을 하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논 리워드라는 게 나와요. 논 리워드 CPI, 논 리워드 CP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아까 진성 유저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보상을 결국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보상을 받아서 들어오긴 했죠. 왜냐면 처음 들어보는 어플들이니까 서비스니까. 하지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자, 뭔가, 뭐, 광고비나 마케팅 비용을 한정없이 쓸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론 이제, 어플의 어떤 그런 서비스의 퀄리티에 대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즉 뭐냐면 상품이 좋아야 광고주가 내가 따로 인스톨을 돈 내고, 추가적으로 어떤, 뭔가,
보상을 받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계속해서 어플을 활용하고 유지를 하겠죠. 그래서 자, 그런 유저들을 우리는 진성 유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최적화된 어떤 그런 론 리워드 CPI와 그다음에 론 리워드 CP를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 비율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리워드형과 론 리워드형을 그러니까 적절히 조화를 해야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설치 단가에 대한 절감, 즉 가성비가 좋게끔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자, 결국은 배고파 어플을 많이 다운받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자, 하나의 그런 캠페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 진행했다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목표를 두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매체 리스트를 지난번에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끝냈죠. 결국에는 이제 요 설명을 빠뜨렸어요. 제가 보니까. 자, 결국에는 자, 브랜딩과 퍼포먼스를 같이 진행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네이버 검색이나 다음 브랜드 검색도 역시 브랜딩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앱 다운로드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퍼포먼스 같은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 당연히 역시 뭐 브랜딩과 앱로드를 같이 역시 진행할 퍼포먼스를 같이 진행하는 어떤 형태의 그 광고 상품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라디오는 당연히 브랜딩이 될 것 같고요. 뭐 동영상도 역시 브랜딩 뭐 이런 식으로 쭉 브랜딩과 퍼포먼스를 같이 활용한 어떤 그런 리스트업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해서 총 한 5.6억 정도 예산을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을 제안했던 거고요. 아마 실행은 이렇게 다 진행을 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어찌되었던 제안상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매체 전략, 어떠한 미디어 믹스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역시 여기에는 이종 매체들이 역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개 광고 미디어 믹스 잠깐 넘어갔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슈퍼셀이 이제 올해가 1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웨덴에 있는 그 본사가 있는 회사인데요. 이게 2014년도에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나스미디어를 통해서 국내에 런칭을 하면서 그러니까 COC라고 해서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온오프 같이 해서요. 그래서 그 사례를 잠깐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자,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광고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잠재 또는 휴면 유저의 이슈화를 통해서 자, 플레이를 유도하겠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당시에 지금도 정확하게 금액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클라이언트가 대행사였던 나스미디어와 계약을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비공개 계약? 비밀 협약 같은 걸 했어요. 즉 우리가 얼마를 쓰고 어떤 매체를 활용하는지를 절대로 알리지 마라 라고 하는 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실제로 제가 나스에 있으면서 직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매체에 얼마를 쓰는지 잘 몰랐어요.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거꾸로 매체사를 통해서 야 우리가 얼마 썼어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진행이 됐던 내용이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추정할 때는 100억 규모의 큰 비용을 썼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은 약간 이제 뭐 코로나19 시대 그런 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차이가 어떠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빅 클라이언트 그러면 보통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를 쓰는 클라이언트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빅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뭐 종대사가 두 군데가 붙어갖고 뭐 소위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상품 광고랑 또 그다음에 또 아니면 또 기업 이미지 광고 쪼개가는 경우도 있고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큰 광고주에 속하는데 자 100억, 150억이면 사실 이때만 해도 자 단일 광고주로서 단일 게임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자 어떤 마케팅 비용 즉 광고 비용이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매체를 활용했다는 미디어 믹스 전략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클래시 오브 클랜이 현재까지도 많은 게임 광고주들에게 게임 광고란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가이드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광고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코어 타겟은 뭐 남성 2030이 되겠죠. 가장 많이 광고를 하는 어떤 그런 집단일 수 있겠고요. 자그 다음에 최대 규모 마케팅으로 2주 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랭킹 5위권 진입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정통한 게임 대행사 게임을 주로 하는 대행사의 그 A한테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보통 우리가 게임 광고주들이 주로 아까 잠깐 인스톨 얘기했잖아요. 주로 모바일 게임은 자 바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실행을 해야지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 과정에서 초기에 한 일주일 정도의 순위권 안에 플레이스토어에 진입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뭐 사실 많은 게임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에는 비싸게 자, 개발비를 들여서 런칭을 했는데 자, 제대로 된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지 못하면 자, 그만큼 자, 소기의 마케팅 목표를 자, 달성할 수가 없다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자,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자,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많이 보여서 자, 계속해서 다운로드를 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거고요. 자, 어찌되었던 자, COC가 자, 아까 이종 매치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자, 지상파와 케이블도 진행했었고요. 방송 영역이죠. 자, 5개는 자, 사실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5개를 좀 또 담당을 하고 있는 회사에 있긴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뒤에서도 진행을 했고요. 자, 5개에 굉장히 많은 매체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하철, 버스, 또 쇼핑몰 걱정할 거 없이 자,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도어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당시에 강남역에 있는 지하상가, 그다음에 또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 여기 보시는 랩핑들 보이시죠? 이렇게 요거 랩핑입니다. 자, 이것도 랩핑입니다만 자, 그다음 종합운동장, 자,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자, 벽면에 랩핑 광고 진행했고요. 자, 버스 외부 광고, 뭐 포스트 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자, 그다음에 자, 지하철에 있는 자, 기둥 광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뭐 극장에 있는 뭐 스크린 광고 스크린 광고에도 진행을 했었고요. 즉 좀 사람이 모일 만한 곳이면 어김없이 그 당시에 자, 슈퍼셀 광고를 자,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자, 코어 타겟인 2030 남성들이 자, 볼 수 있게끔 자, 이런 것들이 자,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이 많을수록 자, 어떤 이전 간의 매체에 대한 미디어 믹스 전략을 훌륭하게 쓸 수 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전략적으로 써야죠. 아까 얘기했죠. KPI. 자, 가급적이면 많은 돈을 쓴다 하더라도 그 비용 대비 좀 더 고효율의 어떤 광고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 미디어 믹스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 점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쨌든 자, 슈퍼셀은 그 당시에 자, 이슈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집행 매체에 대한 걸 좀 더 자세하게 썼어요. 기간까지. 자, 2014년도 6월부터 8월, 자, 2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비용을 썼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에는 슈퍼셀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게임 광고주들에게 남겨놓은 족적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게임 광고는 자,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미디어 트렌드를 만듭니다. 자, 만들고요. 자, 그래서 자, 현재 자, 지금 게임을 출시하고 자, 운영하고 있는 게임사들, 뭐 경쟁사라고도 서로 표현했습니다만 자, 게임 업계의 매체 운영에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롤 모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정리를 해봤는데, 자, 저희가 봤더니, 자, 일단 크게는 교통매체, 그 다음에 생활주거용 매체, 또 영상매체, 이런 어떤 세 가지 어떤 트렌디한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버스와 지하철, 자, 2030의 가장, 우리가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하루의 일과에서 일상에서 가장 접점을 둘 수 있는 매체 중에 하나가 교통 광고들이죠. 자, 그래서 버스와 지하철이 역시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교통 매체. 다음 생활주거는 자, 주로 이제 저희 여러분들 2030이 많이 가는 사이트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남역이나 명동 삼성역 등 주요 랜드마크, 네, 복합 쇼핑몰이나 그다음에 자,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들 자, 이런 곳에 있는 자, 매체를 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또 마지막 영상 매체입니다. 자, 일단은 게임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우리가, 뭐, 지하철에 있는 스크린도어라든가, 각종 뭐, 버스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만, 버스 외부 광고에 진행 것도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플레잉이 되고 있는 어떤 게임들을 되게 보여주고 싶어 하죠. 게임의 내용들, 그죠? 어떤 캐릭터들이, 자, 어떤 식으로, 자, 그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영상 중심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IPTV나 케이블 TV, 그 다음에 5개에 있는 극장까지. 자, 이런 식으로 자, 교통과 생활 주거형과 자, 영상 매체라고 하는 세 가지 어떤 복합적인 어떤 매체 운영들을 자, 실제로 자, 클래시 오브 클랜이 자, 굉장히 많은 비용을 태워서 2014년도에 진행했던 자, 그런 캠페인이 자, 2020년, 그러니까 6년 지난 지금 현재에도 굉장히 많은 게임사들의 어떤 런칭 시점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 롤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페이지만 더 보고 잠깐 전반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또 한 34분 또 지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후반부 영상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광고와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PMN 전략입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작년에 매체 전략 저희 수업 시간에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만 자, 우리 PM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퍼스널 미디어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이야기의 줄임말이고요.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하루 일과를 통해 자, 소비자가 이제 중요한 건 요거죠. 자, 의식적이든 자, 컨시어스, 그다음에 무의식, 언컨시어스.
우리가 뭐 서브리미널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자, 접하는 온라인과 모바일 및 오프라인에 대한 접점 매체. 즉,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자, 하루 이제, 하루의 일과를 다 정리하고, 자, 마감하고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여러분들이 자, 접할 수 있는 모든,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오프의 모든 매체들을 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지냈던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알람 맞춰 놓으시죠? 저도 스마트폰 알람 맞추는데,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진짜 그 집집마다 우리가 잠영종이라고 했죠? 우리 시계 맞춰놓고 자면 띠띠띠띠, 띠띠띠띠, 이 소리가 지금 제가 예전에 학교 기숙사에서 들었던 알람벨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자, 지금은 어때요? 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미디어를 여러분들이, 자, 잠영종과 함께 일단 접하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날씨를 보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 우산을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노출이 되겠죠. 여기는 컨텐츠에 대한 노출도 있지만 광고에 대한 노출도 여기서 따라간다는 거고요. 제가 자세한 설명 약간 잠깐 피하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일어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이나 여러분 통화, 그렇죠? 학교를 가거나 저는 회사를 가거나, 또 저는 또 이제 주중에 업무 일과 대부분이 외부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동 간에, 그렇죠? 그다음에 자, 집에 올 때까지 여러분도 아마 귀가할 때, 또 집에서 마저도 잠잘 때까지, 자, 역시 다시 스마트폰으로 들어와서 자, 이렇게 하면 하루 마무리가 될 텐데, 이 모든 어떤 과정에서 접하는 매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PMN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타겟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자, 잠깐 우리 전반부 영상 마치고 이따 후반부 영상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전반부 영상 수고 많으셨습니다.